자,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박상현 선생님입니다. 1부 잘 들으셨습니까? 자, 2부에서 어머니들이 또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표준 편차가 없어서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자사고나 특목고 이쪽으로 보내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는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학교인지 모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제 표준 편차가 뭔지는 아시죠? 표준 편차가 쉽게 말하면 경쟁의 정도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집단이냐 이걸 바라보는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2028년 개편되기 전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겁니다. 딱 보기만 봐도 얘가 자사고구나. 야, 이거 높은 자사고인데 이거 특목고 애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은 표준 편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17에서 20까지를 갖다가 평균값이라고 잡고 17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우수한 집단, 17보다 어떻게 20보다 위에 있으면 일반적인 집단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보내면 손해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부모님들은 더 유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뭐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떻게 또 듣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표준 편차가 없으면 어떤 학교인지 모른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걸. 자, 여기 보시면 교육부 자료입니다. 자, 중점 1, 2, 3, 4가 있었는데 제 눈에 3이라는 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보시면 학교 교육 자율성 확대라고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 학기를 통틀어서 또 한 학기 통째로 학교 교장 선생님 재량 하에 학교에 맡기겠다.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상고에 보냈을 때 상상고 프로그램과 일반고 프로그램이 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분명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똑같은 걸 똑같은 걸 한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표준 편차가 없다고 해서 이 입학사정관님들께서 모를 거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또 아래쪽 보시면 고교 확정돼 가면서 대입 연계 강화라고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나겠죠. 물론 1학년 때는 공통입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보는 순간 자사고구나 드러납니다. 이 학교는 그냥 특목고구나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히 영재고는 그냥 그대로 뽀록 납니다. 아예 다릅니다.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학습 내용, 평가 방법 등 다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고 해서 어느 학교인지 모를 거야. 아니, 무슨 고등학교인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대충 어떻게 이건 자사고인 것 같은데 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특목고 자사고가 불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유리한 거겠네요? 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바로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리하고 불리하면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근데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시는 어머니들 계실 겁니다. 특목고를 뽑아주는 TO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TO가 정해져 있고 일반고를 또 뽑아줘야 되는 TO가 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보면 나오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표시하는 바가 뭐냐? 교육부에서 목표시하는 바가 뭐냐?
바로 공정성입니다. 가장 기준이 공정성입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교만 다 뽑아줘 버리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경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보면 특정 부분에서 어떻게 이 선발을 할 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어떻게 뽑아주고 또 일부는 어떻게 또 이쪽 티워들은 어떻게 일반고 학생들을 또 뽑아주고 또는 어떻게 재수생보다는 또 현역을 또 뽑아주는 티워도 되게 일부적으로 있고 이 다양합니다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애가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로 들어갔다 또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성을 기반해서 일반고를 있든 자사고에 있든 거기에 티오는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제가 어떻게 체크리스트 만들어라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표준 편차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불리할 것이다. 이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시원하게 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자제분들 좀 괜찮은 맞는 고등학교에 좀 보내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옆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어머니들 찾아뵙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상현이었습니다.